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LA에 소재하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 대학원을 맡아서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건강학 박사과정인데요. 저를 통해서 2021년부터 처음 개설된 건강학 박사과정을 지금까지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도와 편달 또 격려에 의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학 박사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학 박사 과정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학과에서 텍스트북을 통해 가르치고 있지만 그 텍스트북에서 나오지 않는 미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호 고찰하고자 합니다. 모든 몸속의 체내 열정, 염증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것은 만성 염증입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백색가루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께서 생전 없던 피부염증이 생겨서 고생했어요 라는 근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뜸 최근에 단 거 많이 드셨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최근에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며칠간 케이크를 계속 먹었어요 라며 놀라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만성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체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대부분 음식의 맛을 내거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우리 생활에 쓰고 있죠.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재료인데요.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설탕 과잉이 CRP, C반응성 단백질이라 해서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할 때 CRP 검사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염증 수치가 0.5에서 1 사이가 정상인데 1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만성 염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속 염증 수치를 조사하면 어떤 영향을 거기에는 설탕이 미치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스위스 쭈리 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실에서는 29명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체중, 공복혈당,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6개월간 매일 설탕 첨가 음료 한 캔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그룹의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일일 당류 섭취량은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의 약 25g입니다. 이것을 각설탕 3g으로 환산하면 8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캔이니까 조그마한 콜라병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 떡 등에도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죠.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일쑤일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일일 당류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서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가는 당류인 과당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요새는 콜라 사이다에 설탕을 넣는 대신 과당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액상과당, 과당을 화학 처리한 액상과당을 넣게 됩니다.
대부분의 음료수나 자양, 강장,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첨가가 되는데요. 액상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나아가 진행되면 간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식욕 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 액상과당인데요. 이 액상과당이 안 들어간 음료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지열되어 있는 캔음료, 병음료, 그러한 음료를 보면은 100%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첨가당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수록 의존성이 즉 중독성이 생겨요. 단맛을 먹으면 느껴지는 쾌감 때문에 뇌가 보상 기전으로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자신이 당 중독인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뱃살이 문제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흰 백색 가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뱃살이 나보다도 먼저 늙어요. 그거 항상 알고 계세요. 사진 속 나는 멀쩡한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먼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늙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뱃살에서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얼굴 주름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부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늙는 것은 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노화는 얼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살, 눈꺼풀, 팔자주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진짜 노화는 복부와 내장지방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화는 복부 내장지방에서 시작된다. 왜 그런 것일까? 내장지방은 단순히 저장 창고가 아니라 렙틴이나 아디포넥틴, 염증 유발 물질 등을 분비하는 호르몬 장기가 내장지방이에요. 이 내장지방이 염증을 유발하면서 몸 전체 대사가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염증,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이 전신의 피부를 포함해서 전신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중년 여성의 내장지방 증가 속도는 폐경 이후 2배로 가속되게 됩니다. 단순히 살이 찐다는 표현은 너무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이 늙는다고 해야 됩니다. 젊은 지방세포는 자꾸 민첩하면 에너지 저장과 방출에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지방세포는 커지고 뻣뻣해지고 염증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방이 늙으면 대사도 늙고 얼굴도 같이 무너집니다. 같이 늙어져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얼굴이 초췌해졌다. 또는 팔자주름이 깊어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너무 늦게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부 내장지방이 고도화되고 지방세포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살을 뺄 경우 얼굴까지 저지력을 또는 지지력을 잃고 꺼지게 돼요. 푹 꺼져요. 복부 비만 여성은 피부 속 콜라겐 농도가 더 빠르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노화가 얼굴의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장지방은 염증성 사이토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가 그래요. 사이토킨 6가 분비해서 기억력, 집중력, 기분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복부 비만과 우울감, 수면 장애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지방이 늘어날수록 행동의 리듬과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배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텐션과 방향을 결정하는 속도 조절기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염증 때문에 그래요. 42세 여성의 CEO는 바쁜 일정 속에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습관을 들였던 여성이 있습니다. 늘어난 건 몸무게가 아니라 복부였고 자존감과 에너지가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정밀 체성분 분석 결과 내장지방 레벨이 12단계 중 10단계에 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사 회복을 목표로 수면, 식사 순서, 단백질 루틴, 수분 섭취를 재정비했고 3개월 만에 체중을 6.4kg 빼고 복부 둘레를 8cm를 줄이고
내장지방 레벨을 10단계에서 5단계로 떨어뜨렸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얼굴이었습니다. 볼 살은 그대로인데 배는 줄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뱃살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장기의 노화, 생체 리듬의 무너짐, 감정의 균형이 흔들리는 전체 시스템의 경고음이 됩니다. 노화는 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젊음도 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증을 복부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어요. 두 지방이 다 염증 유발 물질을 자꾸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 배가 나왔다 하면 이미 그 몸 안에서는 염증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 염증, 만성 염증 물질이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돌아요. 전신을 돌면서 건강한 세포에 그 염증 물질이 투여가 되면은 안 갈 수가 없어요. 혈액에 염증 물질이 전신을 돌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가 노화된 세포, 염증성 세포, 변형세포, 기형세포, 또 기형세포는 암세포, 암까지 걸려요. 그런 여러가지 고장난 세포, 이거를 다른 말로 좀비세포라고 합니다. 좀비세포를 만들어버려요. 건강한 세포가 좀비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성염증에 오랫동안 노출이 될수록 결국은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이 액상과당, 설탕은 일반 음료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경우, 또 가공식품 속에도 여러가지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 많이들 먹잖아요. 이런 것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먹어야 되니까 그게 몸 안에서 전부 염증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병원에 가서 CRP 염증 수치를 조사한들 나오면은 높이 나오는 거 틀림없습니다. 이거 누구나 똑같아요. 그리고 뱃살이 나오거나 내장지방이 있거나 하면은 이것도 역시 CRP 수치가 높아져요. 염증 수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게 우리가 음식이나 다른 여러가지 영양소로 몸속의 체내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 완미당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한약으로 3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도 잡고 암세포도 제거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잡아버리자. 암세포가 몸 안에 없는 사람은 염증은 잡히는 거죠. 염증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다 몸 안에 염증이 있다고 믿으시고 이 완미당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먹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완미당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먹습니다. 한 포 이게 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00g에서 110g 사이인데 이걸 뜯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이게 한 박스에 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이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완미당입니다. 잘 보이실 거예요. 이 완미당이죠. 이게 한 박스에 이런 파우치가 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25일분이 되는 거죠. 한 박스가. 그럼 2박스 3박스씩 사놓고 온 식구가 하루에 2번은 꼭 드시는 게 좋아요. 병이 없어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질병이 있어도 먹어야 돼요. 또 암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먹는데, 암 발생이 돼서 진단이 나오면은 하루에 2번 먹어갖고는 안 되고 하루에 3번 내지 5번씩은 먹어야 됩니다. 그럼 식전 식후 가리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의 모든 변형된 세포, 암세포 할 것 없이 또 이러한 염증세포가, 즉 좀비세포라고 그래요. 좀비세포가 다 제거가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 수치는 한 2-3일만, 하루에 2번씩 2-3일만 먹어도 염증 수치가 뚝 떨어져요. 염증 수치가 혈액 내에서 없어지고 제거가 되고 맑은 혈액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들은 완미당을 상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혈액이 혈전이
생긴 것도 녹여버리니까요. 그래서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만성염증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는 병이 없어도 여러분이나 내가 다 만성염증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한 테스트는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CRP 조사를 해달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완미당 꼭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